안녕하세요. 줄리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김지연 원장입니다. 얼굴이 처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안면거상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데요. 안면거상 단순해 보이지만 대체 뭐가 틀리고 대체 나한테는 뭐가 필요한 걸까?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일지 딱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거상은 얼굴 전체의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막이나 피부층 혹은 골막하 조직까지 올리는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절개의 여부와 정도 그리고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미니거상, 절개도 짧고 근막층 박리도 적은 수술입니다. 절개가 짧고 근막 박리도 적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스 근막거상은 잔주름이 적으면서 덩어리로 처져 보이는 경우에 피부 박리는 최소화하고 근막과 피부를 한 덩어리로 올려주는 수술인데요. 잔부기는 일정 기간 지속되지만 멍은 적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죠. 이중평면거상은 깊은 주름이 많으면서 처져 있는 경우 피부 따로 근막 따로 방향과 정도를 달리해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데요. 대신 부기도 많고 멍도 좀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주름이 개선된다는 장점은 있죠. 여기서 이중평면 거상의 가장 큰 단점은 당뇨가 있거나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피부 괴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디플레인 거상은 스마스 안면 거상과 비슷한데 근막 박리의 시작점이 훨씬 더 중앙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위가 주로 처진 경우에는 좋지만 대신 신경 손상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경 손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신경이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막하 거상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안면 거상과 조금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요. 주로 광대지방 주머니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수술로 관자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접근하고 입안 절개를 통해서 앞볼 쪽 조직을 걸어 수직 방향으로 당겨 올려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동양인에서는 광대가 커 보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수술이고요. 서양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안면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피부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피부 처짐이 있으면서 중안면부 처짐이 있다거나 혹은 하안면부 처짐도 있는데 이 팔자와 앞볼까지 올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다른 종류의 안면 거상과 같이 시행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턱밑절개는 턱밑 근육이 늘어져서 생긴 이중턱이나 닭벼슬 혹은 11자 목주름이 있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늘어진 목 근육을 모아주는 것과 함께 근육 밑에 있는 잘 접근하기 어려운 지방도 일부 제거가 가능해서 턱 라인을 좀 더 샤프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지만 턱에서 목까지 길이가 짧은 경우, 즉 무턱이 심한 경우라면 수술 후 흉터가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정말 유지인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유지인대 끊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유지인대의 기능은 피부를 바닥 뼈까지 안착시켜주고 이어주는 소위 닻에 해당하는 구조예요. 배가 닻이 있어야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고 잘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런데 30대, 40대 안면거상에서 이 유지인대를 무조건 다 끊어준다.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50대, 60대, 70대에 안면거상을 다시 해야 될 수 있는데 닻에 해당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룩해지는 풍선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유지인대는 정말 처졌고 이 부분이 올려주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끊어줘야 되는 구조물이지만 그렇지 않고 젊은 분들에서 약간의 리프팅 효과를 원하시고 입가 주름을 개선하는 정도로 원하실 때는 굳이 이 인대를 끊을 것이 아니라 약간 약하게 해준다거나 근처를 최대한 박리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얼굴형이 달걀형이었는데 얼굴이 사각형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들면 볼살이 처지면서 중안면부는 꺼지고 입가와 턱 라인이 불룩해지면서 얼굴이 사각으로 바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 보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눈가의 잔주름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반면 턱 밑 처짐이나 입가 주름은 보기 싫게 나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거상의 목표가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이 목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입가주름과 턱라인 처짐을 해결하고 오신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하관이 처져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미니 거상 같은 간단한 작은 수술에서부터 전체적인 안면 거상까지 수술적으로 해결하시게 되면 그 나이 연배에서 가장 예쁘게 나이 드시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비대칭이 있었는데 양쪽을 똑같이 수술한 경우. 수술 후에 비대칭이 있는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같은 방법, 같은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비대칭이 조금 더 강조되어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술 후 유착이 발생하면서 특정 부분이 잘 늘어나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비대칭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통해서 유착된 부분을 풀어줘야 비대칭이 교정된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대칭이 있는 경우라면 양쪽을 다른 방향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비대칭이 심해지셨다라고 하면 유착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면 거상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줄리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김지연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